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7년도 2회차 2강 진행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길죠? 문제가 길면 겁먹지 않습니까? 빌것 또 아니에요. 준거 타당도 내용입니다. 준거 타당도의 종류는 뭐가 있죠?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알 겁니다. 피검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이 얼마큼 잘 측정하는지 예언하는 것을 예언 타당도, 동시 타당도, 피검자의 행동의 특성이 얼마큼 충실히 측정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미래를 보면 너무 기니까 검증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현재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을 동시 타당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중요한 건 예언 타당도. 예에 해당되는 거니까 선발 배치, 기업에서 선발 배치 또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관리에 적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 미래 행동을 얼마큼 예상하고 측정하는지 직업에 관해서, 그래서 직업 상담이나 내담자의 진로 상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실제 타당도 개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 실증 타당도와, 여기서는 실증 타당도와 실제 타당도에 대한 얘기예요. 실증은 대부분이 나오는 게 실험실 결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검증된 데이터의 데이터. 실제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가외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내용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1번, 우연한 사건이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개인이 성장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또 별량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 번째, 가외변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외변이란 외적인 요인들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들. 내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다든지, 또 몸이 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또 환경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실제 타당도와 실증 타당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동시 타당도, 예언 타당도, 중요한 이유, 그리고 별량에 차단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11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 필요성. 사이버 상담은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5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데 5가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상담할 때 가장 좋은 거,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좋은 거지? 첫째, 이름이, 실명이 공개되니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두 번째, 컴퓨터니까 쉽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세 번째, 비용도 무료거나 싸니까 비용에 경제적인 절약이 되겠다. 또 이런 내용들.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위축감이 감소된다. 긴장감이 감소된다. 왜? 얼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편하게 5개 쓰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예요. 그냥 긴장감이 부담이 덜 간다. 위축감이 덜 간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편리하다. 익명성이 요구된다. 이런 거 쓰면 다 답입니다. 12번 갑니다. 야오다의 박탈 이론입니다. 야오다의 박탈 이론.
얘도 보통 실기 시험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기가 어렵다. 저는 실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요, 실기가 필기보다 훨씬 쉬워요. 필기는 그냥 여러 가지 찾아본 게 많아요. 실기는 답이 뻔해요. 이것도 서비스 문제예요. 보십시다. 이런 것만 이해하면 돼요. 외우지 말고, 글자를 외우지 말고. 글자를 외우니까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글자를 외우지 말고. 야호다, 박탈이론, 무엇이 직업이 박탈당했을 경우, 직업이 박탈당했을 경우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백수. 쉽죠? 백수인 상태예요. 백수인 상태. 백수인 상태인데, 백수인 상태에서의 심리적인 상태 5가지를 쓰쇼. 이런 문제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뭐야? 돈이 없다. 또 잠만 잔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술을 먹게 된다. 뭐 이런 게 다 답이에요. 쉽죠? 왜? 내용을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뒤집으면 고용에 의한 잠재적 효과예요. 고용의 잠재적 효과. 즉, 야호다의 박탈 이론은 백수냐 고용이냐 이거예요. 직장이 있을 때, 없을 때와 직장이 있을 때의 차이점 내용을 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연락 많이 오는 게 이거예요. 교수님, 왜 책마다 답이 틀려요? 틀리겠지. 답이 한두 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용의 잠재 효과, 즉 직장을 다닐 때 좋은 점 3가지만 쓰라. 첫째, 시간이 구조화된다. 그 말이 뭐예요? 출퇴근이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구조화된다. 가서 회사 가서 사람들 만나니까 사회적 접촉이 가능하다. 공동 목표가 생긴다. 안정감과 지위가 생긴다. 뭐 경제성이 생긴다. 다 답이겠죠. 3개만 쓰면 되죠. 시간이 구조화된다. 사회적으로 접촉이 가능하다. 경제성, 즉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 6점이에요. 어렵지 않죠. 2차가 더 쉬워요. 진짜로. 뭐 외울 게 뭐가 있어 이걸. 도서관에 갈 것도 없어요. 뭘 도서관에 가서 집에서 그냥 팔랑 누워서 그냥 소파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야호다, 아 야호 하고 부르고. 고용의 잠재 효과. 그렇지. 직장 다닐 때 좋은 점이 뭐야? 그렇지. 출퇴근하니까 시간이 구조화되겠지. 사람 만나니까 사회적 접촉이 가능하겠지. 월급 타니까 돈을 벌겠지. 3개 끝. 6점. 아주 좋아. 그리고 뭐 한숨 자고. 뭐 외울 게 뭐가 있어 이런 게요. 13번 갑니다. 이거 뭐 우리 많이 했죠. 13번. 경제활동 기본 틀. 기본 틀 배워야 돼요. 한 번 더 갑시다. 총 인구가 있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몇 세의 인구라겠죠?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되더라.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뭐예요?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분되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 자동적으로 자동뽕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눈 감고도. 그럴 때 계산 문제 3인방. 실업률을 구하시오.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세 번째, 고용률을 구하시오. 3인방이죠. 실업률. 키워드가 뭐라겠죠? 경실이다. 그래서 경실이 곱하기 100이다. 실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딱 나오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경제활동 하려면 힘이 나야 된다. 힘을 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냐? 생강을 먹어야 된다. 생강의 충청도 사투리는 생경이다. 그래서 생경 곱하기 100. 경제활동 인구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100 하면 나오겠죠. 고용률. 고생해서 얻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고생, 취업자 수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100. 그래서
이대로 생산 가능 인구 빼기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숫자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건 무조건 나와요. 매 시험마다. 6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산 문제는 포기해야지. 불합격입니다. 계산 문제가 제일 쉬워요. 3인방 총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다른 말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다. 여기서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고요. 실업률 경실이다. 그래서 경실 곱하기 100. 경제활동 참가율 생경. 경제활동 인구분의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100. 고용률 고생취. 그래서 취업자 수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10명이라고 써있죠. 교재에. 이 10명은 취업자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200명 안에 단시간 근로자도 취업자를 보기 때문에 200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자를 구할 때 210명이 아니라 200명이다. 즉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10명은 허수다. 여러분 헷갈리기 위한 그냥 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으니까 뭐 문제에서 넣었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수, 장난질 하려고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도 가볍게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로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땡 잡았어요. 14번 갑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비수요 부족 실업 3가지. 먼저 비수요 부족 실업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즉 수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 아닌 거예요. 다시 갑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 아닌 것. 즉 일자리가 있다 없다? 일자리가 있다. 근데 일시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긴 실업을 비수요 부족이라고 한다. 첫째, 마찰적 실업이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의 의미는 정보 부족이에요. 이 정보를 누가 줘야 돼요? 직업상담사. 여러분이 합격해서 정보를 줘야죠. 누구한테? 내담자에게. 그래서 직업상담사의 역할이기도 해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업으로서 국가 직업 정보망을 구축하고 또 확대시키고 직업상담사를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이게 계책이겠죠. 여기는 내가 스스로 정보가 부족해서 그만둔 거니까 이걸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자발적 실업. 두 번째, 구조적 실업이죠.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예요. 구조는. 그래서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생기는 실업이다. 즉 어떻게 변해요? 사양 산업이 없어지고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냐? 성장 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교육훈련 투자가 강조되었다. 교육훈련 투자. 두 번째, 이쪽 성장 산업으로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주금 보조가 있다. 정리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의미하며, 즉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실업으로서 대책은 교육훈련 투자 강화와 이주금 보조가 있다. 여기는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죠.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3번 계절적 실업이죠.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름에 농사 짓고 겨울에 놀고
여름에 농사 짓고 겨울에 놀고 이런 시럽을 계절적 시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겨울에 안 놀아야지. 그래서 정리합니다. 계절적 시럽이란 계절에 따라서 일시로 발생하는 시럽을 의미하며 대책으로는 대체 농작물 재배, 즉 비닐하우스 같은 농작물 재배 등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계절을 내 말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비자발적 시럽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또 6점 깔끔하게 맞습니다. 마찰적 시럽이 1차에도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럽이다. 누가 정보를 줘야 된다? 직업 상담사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공부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냥 무대뽀로 글씨 읽고 잊어버리고, 글씨 읽고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15번. 약간 또, 변칙 문제가 나오는데 또 이런 문제 나오면 똑같이 안 나오면 또 울렁증 생겨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임금이 나와 있고 또 노동 수요량이 나와 있어요. A의 노동 수요량, B의 노동 수요량.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탄력성 문제예요. 탄력성 문제. 수요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무엇에 대한? 임금에 대한. 여러분 공식 다 알죠? 수요의 탄력성은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임금 빼기 원래 임금 곱하기 100. 수요의 탄력성은 고용량은 뭐예요? 원래 고용량분의 원래 수요량분의 변화된 수요량 빼기 원래 수요량 곱하기 100. 공식 다 알죠? 1차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1번 갑니다. 7,000원에서 임금이 8,000원으로 인상될 때 두 기업의 임금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1번 A그룹 보세요. A그룹 7,000원이니까 7,000원이 A그룹 노동 수량이 몇 개예요? 책에 보면 한번 해볼까요?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2, 21, 20, 19, 18, 24, 22, 20, 18, 17. 이럴 때 A그룹의 노동 수요 변화량, A그룹 노동 수요 변화량이에요. 원래 A그룹은 원래 7,000원이니까 여기서 원래 몇 명이에요? 20. 그래서 20분의 얼마큼 변했어요? 19 빼기 20 곱하기 100은 5%. 계산기 누르면 그대로 나와요. A의 임금의 변화. 임금이니까 임금이 문제 보면 얼마큼 변했어요? 7,000원에서 8,000원. 원래 얼마예요? 임금이 7,000원. 얼마큼 변했어요? 8,000원. 원래 얼마예요? 7,000원. 곱하기 100은 하면 14.3%.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B그룹 똑같이 원래 수량이 몇 개예요? 20. 원래 20. 얼마나 변했어요? 18. 20분의 18 빼기 20 곱하기 100 하면 10%. 임금은 똑같이 하면 나온다. 그래서
A그룹 구했고요. 1번 구했고 2그룹 A와 B와 임금 탄력성 시도할 때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떤 겁니다. 임금 협상이면 임금 협상에 타협되려면 기업이 좋아야 돼요? 노동조합이 좋아야 돼요? 노동조합이 좋아야 금방 협상해요. 그럼 여기서 A그룹의 노동 탄력성은 0.35예요. A그룹의 구했으니까 0.35예요. B그룹의 노동 탄력성은 0.7%예요. 누가 더 탄력성이 큰 게 비탄력성이고 작은 게 비탄력이니까 비탄력이라는 것은 많이 안 잘리는 거예요. 여기는 0.17명 잘리고 여기는 0.35명 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더 작아요? 0.35가 작죠. 0.7보다. 그래서 A가 비탄력, B가 탄력이겠죠. 그러면 어디서 누가 더 노동조합이 좋아해요? A가. 왜? 사람이 많이 안 잘리니까 A그룹이 더 임금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찬가지로요. 임금 협상 시 임금은 올라갔지만 노동 수요, 즉 일자리의 감소, 사람의 감소가 가장 적고 임금은 올라가지만 사람의 인원수가 감소가 가장 적은 A기업이 B기업보다 임금 협상 또는 여기서 문제가 제시한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약간 좀 어렵게 응용한 거죠. 즉 쉬운 건 뭐냐면 노동 수요 탄력성 문제예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이 공식을 갖고 조금 응용한 문제입니다. 16번 갑니다. 경제적 조합주의. 경제적 조합주의는 이 경제적 조합주의가 나온 내용은 노사관계 이론이에요. 그렇죠? 노동조합과의 관계예요. 노동조합과 기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즉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데모가 심했어요. 엄청나게 투쟁하고 또 그때는 그때 역사가 또 그랬습니다. 요즘은 많이 민주화가 돼서 대학생들도 그렇게 투쟁의 강도가 낮습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 강도가 높았고 지금은 많이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정치 투쟁, 즉 투쟁 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투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요즘은 두 번째, 노동조합은 대립보다는 서로 협상과 타협에 있고 근로자의 복지 실현이 목적이다. 세 번째는 근로조건의 개선, 임금 인상 이거는 복지 실현과 관계 있는데요. 조금 쉽게 제가 뺄게요. 1번 정치적 투쟁을 싫어한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 노동조합과 회사는 사용자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다.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가로 발전하였다. 세 번째,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 실현과 또 근로조건 개선에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외우기가 더 쉽죠? 17번 갑니다. 직업 정보를 미시와 거시로 나눠라. 미시 정보와 거시 정보다. 미시는 작은 거예요. 거시는 큰 거예요. 그래서 거시는 보통 국가적 차원이에요. 미시는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죠. 개인과 또 회사, 사용자와의 관계를 미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시 정보는 개인이나 기업 측면에서 구인 정보, 직업 훈련, 임금 정보 등 같은 것을 의미한다. 미시 정보는요. 거시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산업 동향이나 고용 동향 등을 의미한다. 지금 큰 덩어리는 거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동향, 산업 동향 등을 의미하며, 미시 정보는 개인이나 기업에 국한된 구인 구직 정보에 해당한다. 또는 임금 정보 이런 거에 해당한다. 직업 훈련 이런 것도 미시 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미시는 작은 거, 거시는 큰 거, 뭐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서 일의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계속성의 원칙인데, 직업의 성립 조건이 있죠. 직업의 성립 조건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속성의 원칙이 있고, 또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경제성의 원칙이 있고요. 또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사회성과 윤리성이 있고, 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비속박성의 원칙이 있다. 이 중에서 계속성의 원칙 4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속되게 표현할게요. 이해가 되도록. 노가다. 노가다를 하는데 내가 오늘 용돈이 필요해서 노가다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직업으로 내가 노가다를 해야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또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별로 주기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주기적으로 3번으로 뺄까요? 일에 대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만약에 노가다를 하는데 겨울에 12월 달에 눈이 와서 꽁꽁 얼어서 일을 못해요. 하지만 눈만 녹으면 또 일을 해야지 라는 이런 가능성과 의지가 있어야 계속성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주기적으로 한겨울에 12월 달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12월 달은 쉬고 1월 달도 쉬고 2월 달에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봄에 일하고 여름에 쉬고 가을에 일하고 겨울에 쉬고 이렇게 어떤 계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계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개가 추절되더라. 개새끼가 추절되더라. 개가 추절된다. 왜? 계속 일만 시키니까.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겠죠? 개가 추절된다. 왜? 계속적으로 일만 시키니까. 계속성의 원칙 4가지를 쓰시오. 키워드 개가 추절, 계속적으로 행함, 가능성과 의지, 주기적으로 행함, 계절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가볍게 4점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2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